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추석을 앞두고 몸과 마음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실 텐데 오늘도 이곳 대한문 광장에서 애국투쟁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끝난 남북 회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문재인의 2박 3일 평양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어느 분이 물어서 제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이번 평양에서 태극기가 없었다. 대한민국도 없었다. 태극기 없고 대한민국 없는 남북회담은 아예 필요가 없었던 원천 무효 회담이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기 싫었지만은 평양의 문재인이 정은이 사진을 하루 종일 보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원 평양 비행장에 문재인이가 도착했을 때 줄 잡아도 10만 명, 연도에도 10만 명,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동원됐는데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인공 깃발이 가득 찼습니다. 간간히 한반도 깃발이 보였고 어디에도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이를 수행해서 따라간 장차관 국회의원 우리 대표단 어느 누구의 상의 옷자락에도 태극기 배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 북한 괴뢰 정권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가 없고 태극기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에 국가 원수가 오면은 그 상대 국가의 국기를 개양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이는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평양에 갔어야 하는가? 자, 2000년에 김대중이가 갔고 2007년에 노무현이가 갔을 때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당시에 김정일이도 태극기를 수용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예의를 차려서 수원 비행장 연도에 꽃다발만 들게 해서 흔들었지 인공 깃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이는 태극기를 아예 개양하지 않고 인공기만 흔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을 찾아갔다. 이 말씀부터 우선 먼저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둘째 날 19일 날 밤에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이라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잠실운동에 한 2배쯤 됩니다. 거기 집단 체조를 맞죠. 10만 명이 출연하는 집단 체조입니다. 그것을 관람을 하고 그 관중 5만 명, 15만 명이 있는 앞에서 연설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 연설에서 문재인이가 그냥 감격을 해가지고 정말 온갖 찬사를 다 내뱉었습니다.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박수를 보낸다. 북한은 민족의 자존심을 차렸다. 평양이 몰라보게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한 것도 좋고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되자는 말로 우리 민족끼리를 열심히 찬양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소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쪽 대통령이라 그랬습니다. 그 남쪽 어디를 가리킵니까? 어디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 태국 있는 어디 동남아 대통령입니까? 자기가? 문재인이가 스스로 대한민국을 부인을 하고 국적 불명의 지도자로 자기 스스로를 만들었습니다. 태극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이번 방문에는 문재인 일당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는 남한의 지도자로서 지가 가서 북한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고 자기도 주인공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했겠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김정은이가 혼자 주연이고 김정은이가 아주 의도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그냥 평화쇼에 들러리로 참석을 한 겁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끝나고 나서 AP통신 기자가 분석한 내용에 이번 평양 2박 3일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스스로를 위대한 지도자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각색한
더 그랜드 시어터, 막 번역을 하자면 아주 잘 만들어온 대규모 극장식 쇼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만 더 하죠. 자, 백두산을 올라갔습니다. 자,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고 우리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만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에 있어서는 백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 아닙니다. 북한에 있어서 백두산은 김일성이가 항일 운동을 한 민족 항쟁의 성지입니다. 성지. 김일성이라는 이름도 아니죠. 본명은 김성주라는 20대 청년이, 아니, 백두산에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항일 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참 재밌는 게 백두산에 가면요, 커다란 나무, 아름들이 한 2아름 3아름 되는 큰 나무에 껍질을 도끼로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항일 구호를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결사 항쟁 이런 거, 이걸 이제 이른바 구호나무라 그래서 김일성이의 치적 중에 들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북한에서 발견된 구호나무가 1000그루가 넘습니다. 그래서는 김일성이는 항일운동인 게 아니라 맨날 도끼 들고 나무 깎고 구호세계로 돌아다녔습니까? 김성주라는 새파란 청년이 소련군 대위 계급장 달고 내려와서 그 박헌영 이런 사람 다 몰아내고 북한 정권을 잡는 그 정통성을 백두산에서 항일운동한 김일성 장군을 본따서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만든 것이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은 김일성이의 성지, 이른바 백두혈통의 성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문재인이가 그 마누라 정숙이하고 정말 모르고 올라갔습니까? 모르고 올라갔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결국 김정은이가 계획한 대로 김일성이의 성지인 백두산 성지 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 문재인 일당은 이렇게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가면서 북한을 찾아가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 주사파들은 북한이 최고입니다. 한미동맹도 필요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거, 북한이 좋아하는 것만 다 해주면 된다. 그리고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통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챙기지 않습니다. 그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우리 민족끼리인데 갖다 줘야지, 퍼다 줘야지.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문재인의 2박 3일 평양 방문은 정말, 어제 우리 국본에서 검찰청에 가서 고발을 했죠. 여적죄로 고발해서 마땅한 정말 이적 행위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석 가족들이 차례상에 모일 때 어렵시더라도 자식들한테, 친척들한테 이번 평양 방문의 진실은 이렇다는 설명을 꼭 해주시면서 우리 애국 시민들을 같이 동참시키고 이 투쟁에 깨우는 그런 계기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추석 명절 넉넉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곽성문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